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양파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수입 양파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양파의 대다수가 정확히 어디로 유통되는지 알 수가 없어 사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건 수입 양파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와 더불어 보다 철저한 유통 이력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껍질과 뿌리가 붙은 채 수입된 양파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국산 양파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내 양파 시세가 고공행진하면서 수입 양파는 이달 초 기준 하루 약 1,000톤의 대규모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 공영 도매 시장 등에 상장되는 게 100톤에서 300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70% 이상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수입 양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12일 충북 오송의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껍질째 들어온 수입 양파가 국산으로 둔갑해 재래시장이나 깐 양파 공장, 학교 급식용으로 부정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급식이에요. 경매사들이나 중개업자들이 내가 경매한 수입 농산물이 저기 학교 급식 업체에서 가져갔다고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급식에 지금 수입 양파가 들어갔는데 영양사님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수입 양파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PLS,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는 국내산에는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수입 농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PLS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쓴 양파가 국산으로 판매되는 등 시장 교란의 위험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가 대만산, 베트남산 양파가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베트남산 농산물은 2017년 유럽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돼 경고받거나 회수된 사례가 90건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고독성 농약에 대한 PLS 전수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단가가 높은 일본산 양파에 저가 중국산의 담보 기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통관상 허점으로 저가 신고와 탈세가 가능한 구조인 점도 지적됐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민간 수입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에만 머물러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원이었다. 말이 됩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민원을 채용해서라도 전수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PLS가 전수 조사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유통 단계별로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입 농산물로 이득을 얻는 모든 수입업자는 판매 기록지를 만들어 제출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수입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도매 시장에 수입 농산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술한 시스템을 파고들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협농정통상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조합장들은 국회 농해수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직면한 농업계의 상황을 알리고 피해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농정통상위원회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1일 농협농정통상위원장인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과 위원인 조재열 경기 김포파주 인삼농협조합장, 고평훈 전남 목포 원예농협조합장은 40명의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을 대표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계호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해수위 간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의 면담에서 농업부문 피해를 설명하고 농업인에게 소상공인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농정통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농림어업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1조 1229억 원 줄어든 점을 들며 농민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과 건설업의 성장률은 각각 0.9%, 서비스업은 1.1% 감소한 데 비해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3.4%나 줄어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농협농정통상위원회를 열고 대국민 건의문을 추인했습니다. 농업인이 근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끔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국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 관찰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RCEP과 CPTPP 동향과 대응 과제, 농아업 회의소,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동향에 대한 안건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농정통상위원회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업 분야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근에 RCEP, CP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무역 장벽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의 생존과 연결되는 이슈인 만큼 현명한 대응 방안을 찾는데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계의 피해는 이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경조사, 행사 취소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큰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실정입니다. 등교 수업 축소에 따른 학교 급식 차질로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것은 물론 식당 영업 제한으로 농축산물 소비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노점상, 프리랜서 등의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농업인 지원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농업계의 간절한 외침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올해 첫 발을 뗀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마늘 양파 농가에 의무 거출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 의무 거출금과 경작 신고서는 의무 자조금 사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현장 농가들의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늘 양파 의무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최근 전국 농가에게 의무 거출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 첫 발을 내디딘 마늘 양파 의무 자조금은 생산자가 주체가 돼 수급 안정 사업,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늘 양파를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반드시 의무 자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자조금 가입 대상 농가는 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마늘 농가 의무 거출금은 제곱미터당 5원씩 부과됩니다. 농업경영체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마늘을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이하로 재배하는 농가는 만원의 의무 거출금이 부과됩니다. 이보다 재배 면적이 넓을 경우 1000제곱미터마다 5,000원의 추가 거출금이 더해집니다. 양파 농가 의무 거출금은 제곱미터당 4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농업경영체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양파를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의무 거출금이 면제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제곱미터당 4원씩 부과되며 5헥타르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20만 원 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영체,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농, 전년도 취급액이 5억 원 미만인 생산자 단체,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경우 의무 거출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늘 양파 의무 자조금은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 사업 참여와 농협 계약 재배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의무자조금 가입 대상 농가들은 재배 면적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은 농가들이 제출한 경작신고서를 바탕으로 면적 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 규격 설정 등의 수급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 면적입니다. 경작신고서는 납부고지서에 동봉돼 개별 발송됩니다. 농가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를 우선 작성하고 미등록 필지의 경우 경작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 이런 제도가 없어서 왜 이런 돈을 내야 되는지, 내가 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의문점이나 반발이 좀 심하신 편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내는 거출금 가지고 소비 홍보 촉진이라든가 기술 개발, 용농 개발이라든가 국산종자 품종 개선을 하는 데 쓰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자꾸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선 의무 거출금 납부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농가 대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이동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5G 휴대폰이 보편화돼 있지만 여전히 농산촌에선 5G 기지국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G의 속도도 최근 2년간 계속 느려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농 간의 디지털 기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상용화 당시 LTE보다 최대 20배까지 빠르다고 홍보한 5세대 이동통신 5G. 지난해 전국의 5G 기지국은 13만 2,008개로 집계됐습니다. 약 97만 8,300개에 이르는 4G 기지국에 비하면 13.5%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5G 기지국 구축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20.5%인 반면 농촌 지역인 경북과 전남은 각각 6.1%, 5.2%입니다.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강원 철원과 양구, 전남 신안 등 5개 지역엔 5G 기지국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 2011년에 상용화된 4G도 도농 간 속도 격차가 두드러집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LTE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도시가 183.58Mbps, 농어촌이 128.52Mbps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의 70% 수준에 불과한 건데 지난해 농촌의 LTE 다운로드 평균 속도가 118.29Mbps로 조사되면서 통신망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차이를 도시와 농촌의 이동 통신망 인프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 이동통신사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파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몇 차선으로 놓을 거냐,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데에는 고속도로를 넓게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같은 요금을 내면서도 농민들은 저하대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 더 큰 우려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가들의 판로 확보도 온라인 방식으로 발전하는 데다 미래농업으로 디지털 농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 자체는 디지털화가 진행 중인데 도농 간 디지털 기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는 만큼 속도에 발맞춰 구축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노지에서 하는 자율형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5G가 잘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기술은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농촌에도 그런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죠. 이에 대해 정부는 농촌 5G 로밍 계획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해 5G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최근 중국이 김치 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김치의 위생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배추 절인 물에 몸을 담근 채 배추를 옮기는 동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 김치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과 위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중국산 김치 위생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배추 절인 물에 몸을 담근 채 배추를 옮기는가 하면 녹이 쓴 낡은 굴삭기가 절인 배추를 들어올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업자들이 신발을 신고 배추 위에 올라서거나 고추더미를 들추자 쥐떼가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 제조 과정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중국 세관당국은 최근 수출용 김치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중국산 김치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기원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자 누리꾼들의 공분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중국산 김치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농연은 먼저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검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중국산 김치 수입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내 한국 수출 김치 제조업체 총 87곳 중 11곳은 3년 동안 식약처의 현지 실사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식약처의 안일한 업무 태도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제조 과정의 위생 문제가 번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는 식약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전을 위해서 김치를 비롯한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 위생검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이와 함께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줄었던 중국산 김치 국내 수요가 외식업체나 단체 급식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검역당국의 철저한 위생검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농식품 분야 창업을 하고 싶어도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 창업자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농식품 벤처 창업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참여자 혜택을 한층 더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식품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인턴 50명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예비 창업자에게 실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 벤처 창업 인턴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와 근로자 3인 이상 및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농식품 분야 멘토 기업 50곳입니다. 선발된 인턴은 협약된 기업에서 2, 3개월 동안 주 30시간 이내 인턴 실습 교육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인턴제 참여 혜택을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인턴제가 실제 창업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등 농식품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인턴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현장에서 좀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게 경험할 수 있어서 다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턴제 추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원 인턴 50명 중 19명이 창업에 뛰어들었고 4명은 실습 기업에 정식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료생의 88%가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인턴 활동비를 기존 월 105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인턴 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 대학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턴제 종료 후에는 창업 아이템 발전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인턴 2명에 대해 총 2,1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1명에겐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에게는 인턴 1명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한편 인턴제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재입식 지원을 위해 AI 재해자금 4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2일 경기 광주시 초어읍의 한국양계농협 달걀유통센터를 방문해 피해와 방역 현황을 살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AI 발생 지역 축협 등 49곳으로 살처분 마리수에 따라 한 곳 등 최대 12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가금 농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범농협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가 표고 신품종 다담을 육성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품종보호를 추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표고 톱밥 재배 방식 중 봉형 재배는 중국산 수입 배지 형태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높고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지에서 발생하는 버섯 개수가 많아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국내 품종 육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신품종 다담은 배지당 버섯 발생수가 15개 내외로 중국 품종보다 노동력을 덜 투입하면서 대등한 수량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들이 봄철 영농기에 농업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26일까지 전국 107개 시군 2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트랙터와 이양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점검 정비할 예정입니다. 순회 수리봉사에는 주식회사 대동공업, 주식회사 국제종합기계 등 5개 농업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며 농업기계 점검 및 정비 서비스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부품값만 실비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또는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